네, 다음은 담보물건 가겠습니다. 자, 담보물건은 어디서 왔습니까? 담보물건 어디서 왔을까요? 네? 똑같아. 어디서? 본건. 여기 교석이에요. 여기 무슨 건이 있고요.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 무슨 건? 본건. 이때 물어봅시다. 점유할 권리. 뭐 할 권리요?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일까요? 본권일까요?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이다, 본권이다? 뭘 물어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 안 해도 대답해버려. 에? 점유권 아니고 뭐다? 본권이에요. 213조를 읽었더라면 거기 나와요. 몇 조요? 213조. 프린트물 갖고 다니면 편하잖아요. 접었다가 아무 데나 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넘길 수 있잖아요. A4 용지니까. 그러면 본권의 대표가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이 있잖아요. 소유권은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능이 있죠? 내용도 강제하는 거 아시죠? 종류도 강제하고 모두 강제한다. 내용. 그럼 여기서 사용 수익권 주는 게 무슨 물건이고 용익 물건이고 처분권 주는 게 무슨 물건이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여기 무슨 건 설정하면 지상권을 제공하면 이 점유가 와요 안 와요? 지상권자는. 네? 이쪽에 소유자의 뭐가 와요? 소유자의 점유가 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점유가 무슨 점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간접 점유가 되죠. 다음, 지역권자한테는 점유가 가요, 안 가요? 그럼 지역권자는 뭘 하지 않으니까? 이 설정자는 무슨 점유가 아니고, 간접 점유가 아니고, 현재 점유. 다음, 전세권자한테는 점유가 가요, 안 가요? 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간다? 보통 점유가 가는데 얘만 점유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물청 얘기하면 누가하고 누가 같아. 얘만 지금 이상하잖아요. 다음, 유치권. 무슨 권? 유치권은 소유자로부터 점유 오는 게 아니죠. 유치권은 이렇습니다. 유치권은 지울게요. 유치권은 어떻게 할까요? 을이 먼저 점유를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이 갑의 물건을 뭐 한다? 타인의 물건을 뭐 한다? 먼저 을이 점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유하면서 물건 관련된 뭐 때문에? 물건 관련된 채권 때문에. 뭐 때문에? 얘가 안 주면 그때 을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유치할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갑은 절대 이 사람한테는 점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현재 점유도 아니고 또 무슨 점유도 아니고 간접 점유도 아니고 이제는 오직 뭐만 있을 뿐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다 이야기야. 이 점유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질이 벌써 뭐 하다가 이렇게 그 물건 관련된 채권 때문에 무슨 권이 돌아가요? 유치권 돌아가니까 본권, 유치권이 누구 눈치 보고 살아가요? 맨날 누구 눈치 보고 살아가요? 아이고 점유가 돌아갔었네. 그럼 어떻게 돼? 빨리 따라 죽어야 돼? 안 따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점유가 상실되면 뭐도 상실한다. 유치권도 자동적으로 상실하지요. 그러다가 이 상실이 만약에 침탈이면 뭐라면 침탈 당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몇 조를 던져서 204조를 던져서 점유를 뭐 하게 되면 회수하게 되면 본권 유치권도 자동 부활하겠죠. 언제 부활해요? 점유가 회수 그때부터요? 상실 처음부터요?
상실 처음부터 점유가 다시 뭐하면 부활하면 유치권도 다시 뭐 할 것이다. 이 뜻은 무슨 얘기예요? 유치권자는 204조 몇 조? 이것만 있으면 되지 몇 조를 준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준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가 생명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유치권의 이야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지금 조문에 유치권 내용 나오죠. 처음부터 유치권자가 아니죠. 타인의 물건이죠. 자기 물건 가지고 유치권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지상권자가 무슨 권자가? 그 토지, 타인 토지 빌렸었죠. 그러다 거기다 건물 지었지. 건물이 지상물입니까? 부속물입니까? 지상물이죠.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1차적으로 갱신 청구 들어가지. 이때 주인이 예스하면 갱신되는데 거절하지. 거절하면 그때 들어가는 게 뭐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가지고 유치권이 가능할까요? 될까 안 될까? 건물이 누구 거예요? 건물이? 아니 을 거 아니야? 을 거? 지 거 아니야? 그 토지 주인 토지에다가 뭐예요? 그 주인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토지 관련된 채권이 아니잖아. 지상물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소유자면서 자기가 유치권 행사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부속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물도요? 기존 건물 허락 증축 구분 소유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기존 건물 허락받아서 증축했는데 그 부분이 구분 소유가 됩니다. 그럼 구분 소유가 된다는 얘기는 기존 임대인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임차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속물 매수권이 나중에 인정되지? 그럼 부속물 매수권 가지고 유치권이란 말이 인정될까 안 될까? 왜 안 돼요? 부속물은 자신의 소유지 타인께 아니잖아. 아니 억지로 이러는 게 아니고 뭐 글자 가지고 유니까 유치권 되고 부는 유가 안 맞고 지는 유가 안 맞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원리대로 일단 뭐 하라고?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 점유하다가 그 타인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 자기 물건 가지고는 유치권 안 됩니다. 자기 물건의 대표가 무슨 물이에요? 지상물하고 뭐예요? 부속물은 자기 겁니다. 자기 물건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유치란 말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타인 물건, 동산, 부동산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물파 거기 물건 되시니까 당연히 동산, 부동산 다 되는 거겠지. 아니 거기 물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음으로 물건 읽으니까 맨날 물건이 뺏기 안 돼. 읽을 때마다 물건 속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구나.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으니까 물건이라고 표현했겠죠.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 아니 지금 방금 전에 여기 점유가 있을 때 유치권 있고 사라지면 유치권 사라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권리를 어떻게 등기를 해요? 뭐가 사라지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부동산 유치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임장활동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요? 그냥 주인이 불러주는 대로만 써가지고 중개하면 안 되고 특히 요 가까운 건물은 가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혹시 저기 토지 관련된 이야기들은 뭐예요? 저 시골 토지 팔아달라고 부탁했으면 현장에 한번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안 가보고서 중개했다가 나중에 무슨 건이 나타나면 유치권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중개업자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손실 보상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 기껏 벌어가지고 그런 거 문제 생겨가지고 뭐야?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중개사고 친단 말이에요. 못 친다고요? 중개사고 치면 된다. 이제 동네에서 이제 뭐예요? 쪽팔리는 거예요. 뭐 팔린다고? 그런 것도 모르고 중개했다고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중개 못 합니다. 아셨어요? 유치권은 무슨 사항 아니다? 등기사항 아니에요. 벌써 점유부터 시작하잖아요. 또 그 물건 관련된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물건 관련된 채권이 변제가 있을 때 뭐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채권은 대출 채권이 아니죠. 아니 거기 갑이 뭐 빌려준 대출 채권이 아니에요. 그냥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지출한 비용 달라 하는 채권 때문에 본권, 유치권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인은 절대 뭐가 없어요? 점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현재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이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주는 간접 점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 현재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누구한테 점유를 주면 안 된다? 저 채무자한테 점유를 주는 순간 유치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누구한테 점유 주는 게 아니고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한테 직접 점유 주는 유치권자의 무슨 점유? 간접 점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치권의 생명은 바로 뭐다? 본권 유치권이 맨날 누구 눈치 보면서 맨날 점유 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별종의 유치권은 뭐라고요? 점유와 운명을 하는 같이 하는 별종이 무슨 권? 유치권. 보통은 본권을 받아서 점유가 들어가죠. 유치권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치권자는 점유는 하지요. 그죠? 근데 320조 1항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란 말은 없죠. 근데 그 조문 자체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밑에 저당권을 보게 되면 이해가 돼. 저당권은 우리말로 하면 부동산 담보권이에요. 무슨 권? 부동산 담보권. 그럼 부동산 담보권 받은 자,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뭐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뭐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유치권, 저당권은 저당권자부터 시작했지. 유치권은 유치권자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저 주인은 갑은 유치권 설정자가 아니란 얘기지. 둘이 뭐 계약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담보 물건인데 법정.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고 저당권은 계약한 거니까 뭐예요? 약정. 저당권의 채권은 대출 채권이죠. 은행에서 대출 해줬으니까 부동산 담보 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대출은 약정이죠. 약정. 그래서 그 저당권은 뭐야? 약정 담보 물건이고 유치권은 그냥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채권 때 유치하는 거니까 뭐예요? 법정. 하나는 뭐고요? 법정, 약정. 그 다음에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지. 저당권자는 점유할 이유가 없지. 근데 조문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지. 근데 유치권은 320조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라는 말은 없잖아. 유치권자 경매권 있습니까? 저당권자 경매권 있습니까? 왜요?
네, 소유자가 처분권 줬으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자 경매권 있어도 우선 변제권 없어. 물상 대위성 없어. 저당권자 점유하지 않지만 우선 변제권 있으니까 무슨 성이 있어요? 물상 대위성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어. 뭐하고? 유치권하고 뭐하고? 저당권. 유치권 공식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유치권 가보겠습니다. 329, 328. 타인의 물건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채권 때문에 무슨 권? 본권, 유치권 행사. 자, 첫 번째 법정 담보 물건이죠. 이 채권은 대출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담보 물건. 무슨 물건? 법정 담보 물건. 채권 죽으면 종 죽고 채권 가면 따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성? 불가분성. 자, 수리비 100만 원 나왔을 때 90만 원 갚았다. 잔액이 남았죠. 잔액만큼 미쳐요? 전부에 미쳐요? 전부에 미치는 것이 무슨 성?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없죠. 따라서 무슨 성이 없다? 물상 대위성 없습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이런 거 있습니다. 201호, 202호. 201호 공사대금은 3억. 2호 공사대금은 2억. 총 얼마죠? 네, 총 공사 5억. 총 금액 얼마야? 5억. 네, 이 5억 채권을 가지고 자, 201호, 202호 다 점유하면 좋은데 어디만 점유를 한다? 201호만 점유를 하고 있고 202호는 뭐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호에 대한 뭐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유치권이 있는 거지. 어디는 유치권 있는 거 아니다. 202호는 점유를 안 하니까 무슨 권이 없어요? 그럼 총 공사대금 얼마 가지고? 201호만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자, 이때 채무자가 여기 201호 3억만 갖고 얼마만 갖고? 201호는 얼마예요 지금? 3억 갖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3억만 갖고서 201호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얼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2억이 남아있는 동안 여전히 유치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이게 무슨 성? 불가분성. 그러면 이쪽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202호는 경매할 수 자, 여기 우선 변제 받을 수 다 없어요. 무슨 건은 있어도 무슨 변제는 없다. 물상대위성은 없습니다. 다음 우측 갑니다. 유치권, 성립여권, 타인의 물건. 자기 물건 관련돼서는 유치권 인정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가장 대표가 뭐 있었어요? 네, 임차인 소유 지상물, 임차인 소유 부속물. 그러니까 임대인 부동산 점유증 관련된 채권이 아니죠. 자기 물건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안 돼. 항상 무슨 물건? 타인 물건. 다음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것들. 자, 보증금은 왜 유치권이 안 됩니까? 아니, 그 물건, 점유증,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이 아니죠. 보증금 걸고 점유받고 들어가잖아요. 그 뭐 가지고는? 유치권 공식이 안 맞지. 권리금도 안 맞지. 지상물, 부속물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물건이 아니고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것은 뭘까요? 밑에 임차인의 무슨 비 가지고 필요비 유익비 가지고 무슨 권? 가능성이 들어가죠. 자, 임차인이 필요비 지출했습니다. 1. 즉시다. 2. 종료시다. 3. 반환시다. 임대차는 즉시. 유익비는 1. 즉시다. 2. 종료시다. 반환시다. 유익비 종료 후.
뭐라고요? 종료 후. 다음에 그 밑에 거 있네요. 과거 채권, 별파색 과거 채권 가지고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됩니다. 물건 관련된 채권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보통은 현재 그 물건을 현재 점유하다가 현재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제 무슨 채권 가지고 과거의 채권이 있고 우연히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 행사에도 관계없다 이야기예요. 공평하다 그 얘기예요. 물건 관련된 채권이니까 과거 채권, 현재 채권 관계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공평 원칙에 입각해서 무슨 권? 유치권 인정해도 좋습니다. 그래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있습니다. 채무자를 무슨 점유? 직접 점유하는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는 뭐 하지 않는다? 아까 저기 갑은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점유 주면 큰일 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유치권자 현재 점유,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 직접 점유주는 간접 점유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갑의 허락을 얻어서 유치권자가 제3자한테 임대할 수도 있죠. 누구의 허락 얻어서? 갑 허락 얻어서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누구한테 점유준 게 아니고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준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유치권 인정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것도 쉬운 판례는 아닙니다. 어쨌든 채무자한테 뭐 주면 큰일. 쟤는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본권만 있는 거예요. 유치권 효력 334페이지. 유치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죠. 물권. 밑에 화살표. 그런데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는 있으나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뭐는 안 된다. 채권 변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갑의 공사대금 이 사람이 채무가 10억. 자 을은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지금 현재 유치권 행사하죠. 유치권은 달라는 거 못 주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데 갑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 네, 병이 경매했다는 얘기예요. 병이 타인이 경매했어요. 네, 1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자 정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동취득이에요? 등기취득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 이 새로운 경락인한테 정이 있으면 이 을이 유치권 행사해서 못 주겠다 할 수는 있지만 이 10억을 달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채권은 온리 누구한테만, 유치권은 물권은 올. 이쪽 저쪽 다 거절할 수 있죠. 나눠 생각하십니다. 경락인에게 물권,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으나 뭘 한단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흥정합니다. 얼마 주면 이 유치권 풀래? 아니면 또 경락받기 전에 을한테 가서 합의합니다. 내가 나중에 경락받으면 얼마면 풀 것인지. 그래서 보통 뭐가 있으면 유치권 있으면 잘 경락을 잘 안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유치권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경매가 있으나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따라서 무슨 성이 없다? 물상대성이 없다.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물상대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건물 관련돼서 A는 채권 때문에 현재 유치권 행사 중, B 돈 빌려준 대출 때문에 저당권 갖고 있었다. 자, 건물이 화재가 났다. 뭐가 났다고요? 자, 유치권자 불 끌어 갑니까? 불 구경 갑니까? 빨리 답하세요.
유치권자는 불 구경에 불 끌어가야 돼요. 불 끌어가야지. 왜? 점유 사라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자, 저당권자는 불 났대. 어떻게 해야 돼요? 불 구경 가도 되겠네. 이유는 얘는 여기 뭐가 생명이고 얘는 점유가 생명이고 얘는 뭐 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홀라당 다 탔어. 자연스럽게 이쪽에 화재 보험금이 있었다. 무슨 금?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면 저당권자는 입장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건? 이 입장권은 원래 어디 들어가야 돼요? 경매 들어가는 거죠. 이걸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뭐라 한다? 물상 대위성이라고 해요. 근데 유치권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면제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여기 들어가 못 들어가? 어차피 어디 못 들어갔었어. 경매는 할 수 있지만은 경락대금 먼저 받을 권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무슨 권은 있어도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무슨 성? 물상대성이 없고 우선 변제 있으면 물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336 유치권자는 무슨 의무 부담한다? 선관주의 의무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가 상실하면 본권 유치권이 뭐한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본권 유치권 물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밖에 없죠. 그러니까 204조, 205조, 206조만 있으면 되지 213조, 214조 준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만 살려내면 점유만 살려내면 바로 뭐가 살아나니까 본권 유치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유치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38 저당권 가겠습니다. 자, 저당권의 특징은 뭘 하지 않는다? 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 무슨 변제?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자, 갑하고 을이 있으면 갑이 자, 을이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여기 뭐 갖고 있다? 저당권. 그러면 을은 뭘 하지 않고요.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갑이 한다는 얘기죠?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돈 갚는 거지 뭐. 그 채무를 뭐 하게 되면 그럼 채무를 변제하면 그죠? 이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죠? 무슨 권? 이 저당권 등기는 또 들어갑니다. 예, 자동 소멸이 맞을까? 가서 실제로 말소해야지 소멸할까? 이게 아니고 여기죠. 그 이유는 채권이 뭐가 되고 저당권이 종입니다. 주가 죽으면 뭐도 이게 무슨 성? 부종성. 무슨 성?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분은 여기서 소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을 푸는 사람도 있어 없어 지금? 의심 푸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어디가 맞으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맞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채무자가 돈 채무 변제할 테니까 너 말소해주라. 네가 말소해줄 때까지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언제 소멸하면 이때 소멸한다 그러면은 채무자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말소 해줄 때까지 나도 돈 안 갚을 거야 라고 항변하지 않을까?
이때 소멸하면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들어가면 그 밑에 붙는 단어가 뭐예요? 항변권. 항변할 권리가 있죠. 항변권이 있으면 뭐예요? 그 자체, 무슨 지체? 이행지체. 뭐가 면제받아요? 책임 면제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연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아니, 지연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 안 붙지. 뭐가 아니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안 붙는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관계면? 여기 맞으면. 그럼 만약에 돈 하루에 지연이자를 갖다가 만약에 50만 원씩 약속했으면 네가 지어줄 때까지 안 갚겠다 하더라도 뭐가 안 붙어요? 근데 어디가 맞으면? 자동 소멸 여기가 맞으면 이 두 가지 무슨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이쪽은 변제기가 아니란 얘기지. 이게 변제기란 얘기지. 그때 쓰는 용어가 뭐야? 한쪽은 변제기, 한쪽은 변제기 아닐 때 쓰는 말. 무슨 의무자?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다? 무슨 권이 없다? 항변권이 없으면 없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뭐에 빠지는 거예요? 이행지체에 빠지네. 그럼 계속 뭐가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 갚을 날짜에 안 갚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뭐가 붙어요? 꼬박꼬박 붙는다 이 이야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채무 말소는 나중 의무고 돈 갚는 게 무슨 의무? 선이행 의무. 이해됐어요? 그럼 이런 얘기도 또 동생 관계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그럼 응용하세요. 가등기 담보 말소와 돈 갚는 건 무슨 관계가 아니다. 양도 담보 말소와 채무 변제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시세요? 채권하고 담보가 들어가면 채권이 주고 담보가 종이기 때문에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정 관계에 있으니까 채무 갚는 것하고 그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럼 뭐가 선의 의무예요? 돈 갚는 게 선이행 의무. 안 갚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붙어요? 지연이자가 붙는다. 그럼 만약에 이제 문제는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제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 뭐. 저당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뭐 실행하는 거예요? 네, 저당권 뭐 한다? 실행. 누가 실행하는 겁니까? 채권자. 그게 보통 이제 경매로 집어넣겠죠. 뭐로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경매 집어넣은 경락대금을 다 완납하겠죠. 그럼 자동취득, 등기취득. 그럼 저당권 왜 실행한 거예요? 아니 자신의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 실행한 사람은 무슨 면제가 있습니까? 그럼 입장권 있는 사람이 혼자일까? 또 뒤에 붙어 있을 수도 있을까? 그런 권리관계 때문에 입장에서 받을 권리가 제한되어 있겠지. 그죠? 그래서 프린트물 해보시면은 피담보 채권 범위. 무슨 범위요? 342. 경락대금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뽑아갈 수 있을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뭐 뽑는다? 원본. 제일 크겠죠? 등기돼 있어야 되겠지. 두 번째, 약정이자. 무슨 이자요? 이것도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겠지. 세 번째, 위약금. 등기된 위약금. 약속 위반했을 때 제때 안 갚으면 벌칙금으로 또 얼마 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네, 또 등기된 위약금. 왜? 뒤에 후순위 권리자가 이의가 없어야 되겠죠. 자기보다 앞에 뽑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겠죠. 뭐 등기돼 있으니까 알려진 거고, 등기된 이자, 등기된 위약금은 뒤에서 할 말이 없죠. 근데 그 다음 거 있습니다. 채무 불려는 무슨 배상? 아니, 지연이자 1년분 있잖아요. 무슨 분? 지연이자 1년분 아까 돈 안 갚으면 그 다음날부터 뭐가 붙는다고 그랬어?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저당권을 일부러 3년 뒤 늦게 실행하면 지연 이자를 3년치 가져가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후손이 권리자 보호하기 위해서 지연 이자만큼은 몇 년분? 1년분. 그 다음에 채무자가 돈 안 갚아서 할 수 없이 채권자가 저당권 실행했잖아요. 들어갈 때 비용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것들. 그 들어간 경비들은 다 먼저 받아가야 돼, 안 받아가야 돼?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두 개는 등기 없이도 앞에 세 개는 뭐가 돼 있어야 되고요? 등기돼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제 가장 많은 논란은 지연이자 1년분. 몇 년분? 지연이자 1년분. 누구를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형입니다. 채무자 설정자는 지연이자 1년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피담보 채권 범위는 채무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원본 찍고, 두 번째 네, 약정이자, 세 번째 위약금, 세 번째는 이제 채불손배, 지연이자. 무슨 이자? 요건 몇 년분이다? 1년분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무슨 비용? 실비. 그 끝에 거 2개 잘 기억하세요. 거꾸로 항상 연습하세요. 거꾸로. 뭐부터? 실행 비용, 지연이자 1년분, 위약금, 이자. 그 다음 뭐요? 원본. 네, 남는 거 있으면 그 다음 타자가 와서 받아가면 됩니다. 네, 이거는 채무자가 뭐 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물에 343 목적물 범위. 무슨 범위요? 네, 거기 보시면은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뭐가 미친다? 자, 부합물에 아까 대표가 뭐 있었어요? 네? 기존 건물이 있었다. 뭐 받아서? 허락받아서 뭐 했다? 증축. 근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럼 뭐가 안 돼요? 구분 소유가 안 되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야?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이때 쓰는 단어가 뭐다? 부합물. 그렇다 한다면 기존 건물에 뭐가 설정돼 있었다 한다면,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한다면은 당연히 부합된 물건에도 효력이 뭐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경락이니. 누가? 요거도 취득하고 요거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다음, 주물에 저당권 설정하면. 어디 설정하면? 주물에 저당권 설정하면 글자 그대로 종이니까 어디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주된 물건에 효력이 미치면 어디도 미친다? 다음, 종된 권리. 무슨 권리요? 그러면 종물에 효력이 미치면 당연히 어디에도 미칠까? 무슨 권리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친다. 그럼 이 종된 권리가 도대체 뭘까 하는 얘기죠. 뭐 이런 경우입니다. 갑토지에 을이 토지 임차권 설정받았다. 무슨 권이요? 을이 설정받아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축조했다. 뭘 축조했다? 건물 누구 거? 자, 을이 이 건물을 은행에 담보대출 받아서, 뭐 받아서? 담보받아서 여기다 뭐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다.
이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히 미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저당권 효력은 이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토지 임차권 가지고 건물을 축조해서 이 건물을 담보대출 받아서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이 건물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건물에도 미치겠죠. 이 임차권에도 미칠까 안 미칠까 하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안 미치면 경락받은 건 이것밖에 없죠. 이것밖에 없잖아. 토지 임차권 못 가져가는 거지. 그럼 날라다녀야 되지. 미치면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것을 두고서 종된 권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권리? 토지 임차권 받아서 건물 축조해서 건물의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토지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유추 적용하는 겁니다. 종물에 미쳤듯이. 그 다음 그 밑에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으나? 미치지 않아. 부동산 압류는 뭐 한다? 미친다. 아까 저당권자 점유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안 하고 있으니까 과실은 누가 가져갈까? 점유하는 자가 가져가겠죠. 갑의 명칭이 누구예요?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을의 명칭은?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은 여기에는 안 미쳐요. 누가 가져가는 거니까? 설정자. 다만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그때는 미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는 압류 이전은 점유하는 설정자가 취득하고 압류 후는 채권자, 저당권자가 취득한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괄경매 거기다가 이제 별표. 무슨 경매? 일괄경매. 네, 다시 여기 돌아왔습니다. 아까 법정 지상권 이야기를 아까 살짝 하다가 말았었어요. 자, 일괄경매 무슨 경매? 네,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자 아무것도 없었고 같았고 달랐다 아까 세 가지 한 적 있었죠. 어느 때가 그림이 예뻐요? 그럼 이때만 뭘 인정한다? 이때는 건물이 뭐가 돼도 여기는 법지 없습니다. 였죠?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지가 인정되면 일단 건물은 뭐 되지 않는다? 철거되지 않습니다. 법지가 없는 왼쪽 건물 철거돼야 됩니다. 뭐 된다고요? 자, 이쪽은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경우를 옆으로 늘어뜨려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맨 X는 이런 거죠. 빈 토지, 갑 토지. 자, 여기에 뭐가 설정된 거죠?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빈 토지 갖고 있다가 여기다가 학교 앞에다가 원룸 지으면 돈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려 써가지고 여기다 뭐를 지어요? 건물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다 채우지 못하고 한 70%가 공실이야. 그러면 은행 이자 내기가 굉장히 뭐예요? 부담스럽겠죠. 그래가지고 이 토지가 저당권 실행이 돼서 뭐로 넘어가면 경매로 넘어갔다. 자, 병이 경락받았다. 그럼 당연히 갑한테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병은
내 토지에서 뭐하라? 나가라. 그래서 건물 뭐하라? 철거를 요구할 수 뭐예요? 네,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상으로 대답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물어보면 또 뭐예요? 또 다른 답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처음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갑 토지에 누가 건물 지었어요? 갑이 건물 지은 상태에서 을이 여기다가 뭐 설정했다? 토지 건물이 같죠? 그래가지고 뭐로 넘어가면? 경매에 넘어가면 상황은 똑같죠? 결과는 똑같은 상태에 이렇게 똑같이 병도 뭐라 그럴까요? 또 건물 철거 요구할 수 또 뭐 있다 없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경우. 어떤 경우? 세 번째 이런 경우예요. 갑토지가 있었다. 첫 번째, 네, 토지 임차권 설정받아서 뭐 설정받아서요? 임차권 설정받아서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여기다가 건물을 축조했다 이야기예요. 누가? 을이. 그 다음에 이 건물 관련돼서 건물을 뭐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등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 또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뭐 설정받아서? 지상권은 등기사항이죠. 건물 지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단신축. 무슨 신축이요? 어쨌든 토지 건물은 다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뭐 설정하게 되면 병이라 할게요. A라 할게요 그냥.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다르죠. 갑 A니까. 그럼 이래 가지고 만약에 저당권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 이야기의 병이. 건물 주인은 A죠. 그럼 이래 됐을 때 이 병이 건물을 뭐예요? 철거 요구할 수 뭐예요? 있다 없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맨 밑에는 다른 원인 가지고 공격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임차권 뭐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 건물 뭐 했으면 이 족보가 있죠. 저당권 등기도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족보가 빨라요 이 족보가 빨라요? 이거 빠르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뭐도 안 돼 있으면 이 족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락인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무단신축자는 당연히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건물을 철거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원인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법정의 상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원인 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 다시 여기다가 뭐 인정할 필요 없다. 그럼 그 다른 원인 때문에 철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 운명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같은데 여기 요때만 뭐가 인정받아요? 법지가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건물 철거 요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뭐예요? 왜? 갑한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서요? 법지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억울해요? 세 가지 중에서. 이게 제일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좀 머리가 좋으면 여기서 은행을 한번 갈아타면 되잖아요. 이렇게. 앞에 거 갚고 다시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면 갔잖아. 그걸 안 하니까 건물 못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철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억울한 게 이건데, 사실은 이제 이 첫 번째에서 제가 지금 경매가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상은 경매가 잘 되지 않아요.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자는 경매가 안 될까봐, 뭐가 안 될까봐, 경매가 안 될까봐 혼자 끙끙거리고 있고, 뭐 한다고요? 법지 없으니까 건물 철거해서 수익 올리고 하는 특수 목적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보통 경매 안 받으니까 경매가 안 되면 돈 못 받잖아요. 또 이 각 입장도 곤란하죠. 이쪽은 또 뭐가 될까봐, 경매가 되면 건물 철거가 되잖아. 그러니까 경매 될까봐 굉장히 뭐 하는 거예요? 끙끙거리잖아요. 이쪽은 경매가 안 될까봐 안 돼서 끙끙거리고, 여기는 될까봐 끙끙거리잖아요. 서로 이게 힘들잖아요. 이 두 사람을 해결하는 신의 한 수를 발견했다. 신의 한 수가 뭘까 봤더니 일괄경매. 무슨 경매? 그러면 토지 건물 몽땅 다 뭐 해버리면, 자, 한꺼번에 경매를 집어넣게 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를 하게 되면, 그죠? 쉽게 경락될 것이다. 그럼 누가? 저당권자 끙끙거리를 해소할 수 있죠. 다음, 일괄 경매 하더라도 돈은 두 가지 나눠서 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대금하고 무슨 대금하고 토지 대금하고 무슨 대금 따로따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여기 들어와서 토지에서 배당받으면 되죠. 건물 철거될까봐 한 푼도 못 받고 끙끙거렸는데, 이 사람은 여기 와서 건물 대금 가져가면 되잖아. 을은 토지에서 가져가고 건물자는 철거한테 가져가면 서로 득이 되잖아요. 무슨 경매? 그래서 저쪽 그림에다가 비교하면 요때 무슨 경매? 일괄 경매의 가능성이 들어가. 그럼 처음부터 건물이 있을 때는 이쪽 저쪽은 일괄 경매가 전부 안 된다는 거. 뭐가 안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제목을 머릿속에 기억한 다음에 항상 연습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일괄 경매가 먼저가 아니죠. 법지가 먼저 논의를 해야죠.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같을 때 법지 있다. 아무것도 없고 다를 때는 법지 없죠. 그다음에 일괄 경매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신축될 때 일괄 경매의 가능성 들어가지. 그러면 같을 때는 뭐는 있었지만 법지 있으니까 일괄 경매 할 이유가 없지. 다르면 뭐도 없고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괄 경매 문제가 나오면 앞에 이 표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갑자기 스크린이 싹 올라야 안 올라요? 근데 보여 안 보여 사실은? 아니 머릿속에 그러시잖아.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 같았다, 달랐다, 같을 때 법지 있고 일괄 경매 안 되고, 다르면 뭐도 안 되고,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도 없고, X일 때 법지 없었으니까 무슨 경매? 거기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일괄 경매에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을 때 아까 뭐가 없었기 때문에 법치가 없어서 건물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자, 포인트는 또 경매 당시 토지 건물이 뭐야 돼요? 같아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가 법지 없다가 같아야 돼. 언제? 경매 당시 같아야 돼. 건물 누가 지었는지 묻지 말고요. 누가 지는 관계없이 경매 당시 뭐 하면? 같다면 can.
토지 건물 일괄 경매 캔 뭐만 경매 캔 토지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 경매는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잖아. 끝까지 나는 뭐만 하겠다. 건물만 경매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34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344페이지. 네, 344쪽 가시면은 3번에 뭐가 나와요? 저당 토지 위에 뭐예요? 건물. 토지를 저당권에 목조한 경우 그 토지의 건물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물론이다. 그러나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당 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뭐예요?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에 경매될 것에는 뭐를 갖지 못한다? 우선 변제권 가지지 않는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하셔야 돼. 아까 왼쪽에다 그리세요. 뭐라고? x 이코르 다르다. 그러면 x일 때는 법지 x죠. 같을 때 법지 있죠. 다를 때 법지 없죠. 다를 때는 일괄 경매도 안 되죠. 같을 때 법지 있지만 일괄 경매 안 되지. 그러면 첫 번째만 일괄 경매 가능하지. 그것도 언제? 언제? 경매 당시 같을 때 캔. 경매 당시 같다면 캔이 뭐야? 토지, 건물, 일괄 경매 캔. 하기 싫으면 뭐만 경매 캔? 토지만 경매해도 좋다. 그런 얘기야. 그렇고 슬쩍 토지만 경매했을 때 뭐만 했을 때? 경매했을 때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 또 한참 헤맵니다. 철거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원래 뭐가 없었기 때문에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무엇을 논의하고 법정 지상권을 논의한 다음에 순서가 일괄 경매예요. 같거나 다르면 절대 무슨 경매 이 얘기하면 안 돼.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되고 같을 때 경매 같을 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들어갑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법지하고 일괄 경매를 막 섞어 가지고 다음 중 법정상권이 뭐 인정되는 것 안 되는 거 할 때 꼭 섞여 놓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위. 무슨 대위요? 네, 보상금에는 물상대위가 되는데 매매대금에는 뭐가 안 된다? 물상대위가 안 된다. 자, 저당권 붙은 토지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당권 붙은 토지가 첫 번째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매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저당권 붙어 있었던 뭐가 있었다? 토지가 있었다. 자, 첫 번째 팔렸다. 매각 토지. 두 번째 수용 토지. 무슨 토지요? 차이가 뭘까요? 수용 토지는 이건 원시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이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이 원시 취득됐을 때는 여기는 잘라지죠?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안 미친다? 수용 토지에 미치지 않죠. 못 들어오죠? 그러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토지 경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할 수 없다고요?
무슨 대금이 없어요, 여기는? 경락대금. 경락대금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락대금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 저당권 붙은 토지의 소유자는 보상금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권? 그럼 저당권자의 이 입장권을, 무슨 권을? 이 입장권을, 우선 변제권을 어디로 갈 수는 없으니 여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상금으로 가도 좋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 그리고 매각 토지했을 때 아무 말이 없으면 이 매각하게 되면 저당권 그대로 안고 가야 돼, 안 갖고 가야 돼? 말이 없으면. 아니 저당권 붙은 토지 살 때는 뭐예요? 말이 없으면 그대로 안고 가야 되겠지. 그럼 매각 토지는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매매. 승계 아니에요. 안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 세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승계 쓰니까 뭐도 미쳐요. 미쳐요? 미치지.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팔거나 말거나 눈을 깜짝 안 해요. 왜 계속 이렇게 뭐하니까? 미치니까. 미친다는 얘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매각 토지를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네. 경매하면 뭐가 나와요? 경락대금이 존재해야 해요. 그럼 어디 가서 입장권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타고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팔았을 때 여기 매각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대금이야? 매각대금이 있으면 여기다가 입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분명히 팔 때 어떻게 팔았을 것 같아요? 말이 없으면 저 피담보 채권 안고 사지 않았을까? 아니 안고 사면은 나중에 저당권 금액만큼 뭐예요? 제외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빼고서 지금 받아갔는데 여기다 물상대성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보상금하고 매각대금 했을 때는 수용토지와 매각토지를 기억하세요. 무슨 토지? 수용토지와 매각토지. 수용토지는 원시취득, 매각토지는 승계취득. 그러니까 수용토지는 효력이 안 미치니까 경락대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보상금으로 입장하면 되고, 매각토지는 무슨 취득이니까? 승계취득이니까 거기 경락대금에서 받아가면 되는 거지 매각대금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물상대위. 유치권은 아까 뭐가 없었어? 우선 변제권 없어서 무슨 성? 물상대위성 없었죠. 전세권자는 아까 입장권 있었죠. 그럼 무슨 성도 있는 거예요? 물상대위성도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의 349 제3취득자 무슨 자요? 네, 저당권 후 들어간 지상권, 전세권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어디 붙은 후? 네, 이 토지에, 갑토지에 이미 을이 뭐 갖고 있는데 채권, 저당권 있어서 그 뒤에 들어간 A 무슨 권? 소유자든지 또는 무슨 권? 지상권 받은 사람이든지 또는 무슨 권? 전세권. 자, 여기가 기준이라면 전부 다 저당권 실행돼서 경매로 넘어가면 다 삭제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뭐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얼굴에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무슨 각오요? 뭐 보고 들어가는 순간 저당권 보고 들어가는 제3취득자들은 경매가 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저당권 실행되면 전부 다 뭐예요? 삭제.
말소 기준 권리 뒤 있는 3취득자들, 후순위들은 전부 다 죽는 사람들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돈이 아주 여유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돈이 아주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거기 경락 받아보는 거예요. 경매인 자격으로 다 뭐 해버려? 받아버려. 다음에 아주 조금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무슨 변제? 이 금액을 없애버려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당해야지. 이때 거기 무슨 청구권? 이게 이제 203조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 그 필요비 유입비를 경락대금에서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취득자 어디 들어간 사람들? 저당권 후 들어간 사람들. 제3취득자 아주 여유가 있으면 뭐한다? 경매인이 돼버리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앞에 금액 대위변제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 바다에서 들어갔어. 이때 경락대금에서 그동안 들어갔던 필요비, 유익비 이것을 가지고 뭐한다? 우선 상환 받는다. 조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네, 맨 마지막 거 350페이지 있는 거 저당권자 뭐 하지 아니함으로 점유자니까 204, 205, 206조 없죠? 따라서 213조 준용할 수 없죠? 몇 조만 준용해요? 214조. 네, 어디랑 같습니까? 지역권이랑 같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점유가 내려오죠. 그래서 213조, 14조, 204, 205, 206조 몽땅 들어가고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가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204, 205, 206조가 없고 213조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214조만. 유치권은 별종이죠. 먼저 뭐가 돌다가? 점유 돌다가 채권, 유치권이니까 거긴 204, 205, 206조만 있으면 되지. 213조, 14조 준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네, 그 다음 끝에 거 주가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종도 소멸합니다. 이게 무슨 성? 그래서 아까 채무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는 계약복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